자, 오늘은 그 물리학원 그 이론 수업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후자현미경 아니고요. 네, 전자현미경. 알았습니다. 자,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제가 손으로 적기 귀찮아서 그런 건 맞고요. 표로 정리가 잘 돼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요 표는 출처는 교과서예요. 예. 어느 교과서인지 까먹었네. 야, 막판이라고 출처도 내가 안 줬고 이랬네. 이게 아마 동아출판사 물리학원 교과서 그 지도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억에. 요 첫 번째 표는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의 차이를 정리해 놓은 거고요. 요 밑에 있는 표 보입니까? 요거는 전자현미경 중에서 투과 전자현미경과 주사 전자현미경의 차이를 정리해 놓은 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학현미경은 시료의 상을 얻기 위해 가시광선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빛을 이용하는 거죠. 반면에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물질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굳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자의 물질파를 사용하냐 하면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가시광선에 비해서 매우 짧습니다. 저기는 큐브를 하고 있고요. 그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500나노미터 전후 정도 되거든요. 파장이 480에서 한 650나노미터 정도 되는데 전자현미경에 쓰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1나노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훨씬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회절이 잘 안 되어서 상이 선명하게 보이고 분해능이 좋아서 전자현미경을 씁니다. 그리고 광학현미경은 광학렌즈를 쓰고 전자현미경은 자기렌즈를 쓰는데요. 광학현미경은 유리 등으로 만든 광학렌즈로 가시광선을 굴절시켜서 이렇게 모읍니다. 반면에 전자현미경은 자기렌즈로 전자살을 굴절시키게 되는데 이때 자기렌즈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전자석이라고 보면 돼요. 자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장 속에서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게 되면 자기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전자의 경로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학현미경은요 눈으로 바로 관찰이 가능해요. 가시광선을 쓰기 때문에. 물론 역시 디지털 카메라 같은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화면화 시켜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반면에 전자의 물질파는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이 전자를 감지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전자를 검출하는 장치나 형광 스크린 등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거나 아니면 역시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영상 정보로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전자현미경을 굳이 왜 쓰느냐?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파장이 매우 짧기 때문에 씁니다. 가시광선이 500나노미터 전후면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1나노미터 이하로 매우 짧고요. 이렇게 파장이 짧으면 회절이 잘 되지 않고요. 회절이 잘 되지 않으면 상이 선명하게 보여서 분해능이 좋습니다. 분해능이 좋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저 보면 제가 주먹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여러분 두 개로 보이죠? 근데 이거를 아주 멀리서 보면 하나로 보이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개로 잘 구분되어 보이면은 분해능이 좋은 거고 아니면 분해능이 안 좋은 거고 저기는 계속 큐브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느낌적으로 한번 볼까요? 저 가와 나 중에서 분해능이 더 좋은 것은 나입니다. 나. 똑같은 물질을 촬영한 거예요. 똑같은 배율로. 색깔이 달라요. 저기는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아주 도구판이네. 응?
그래. 네, 그렇습니다. 그 최대 배율이 높습니다. 분해능이 좋으니까 선명하니까 좀 더 높은 배율을. 광학현미경은 한계가 한 2000배 정도라면 전자현미경은 수백만 배까지도 확대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 왼쪽 사진이 광학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이 동일한 대상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오른쪽이 더 선명하죠. 분해능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자현미경이라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이래? 갑자기 돌았나? 돌았네. 알았어. 진공을 만들어야 돼요. 전자현미경은. 왜냐하면 그 전자가 매우 작은 입자잖아요. 얘가 시료하고만 상호작용을 해서 그 상호작용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물체를 보게 되는 건데 다른 물질이 공기 중에 있으면은 전자가 그 물질과 충돌해서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현미경 내부는 진공 상태를 유지시켜야 돼요. 그러면 시료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일단 생명체가 어렵습니다. 진공에서도 그 생명 현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생명체는 거의 없죠. 생명체는 어렵고요. 생명체를 관찰하더라도 죽은 상태에서 가공을 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얇게 만들거나 코팅을 해야 되는데요. 그 투과 전자현미경에 들어가는 시료는 전자를 투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얇게 만들어야 되고 주사 전자현미경에 들어가는 시료는 전자의 반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의 반사가 잘 일어나는 물질로 코팅을 해야 됩니다. 주로 금을 이용해서 코팅을 합니다. 근데 아주 소량의 금을 쓰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전자현미경 중에서 투과 전자현미경과 주사 전자현미경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투과 전자현미경은 줄여서 TEM 혹은 TE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주사 전자현미경은 SEM 줄여서 SEM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학력평가 문제를 쭉 보니까 영어 표기보다는 한글 표기로 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둘 다. 한쪽만 다 장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투과 전자현미경 먼저 볼게요. 자, 투과 전자현미경은 원리가 전자살을 시료에 투과시킨 후 이를 자기행 렌즈로 확대해서 상을 넣습니다. 따라서 시료를 얇게 만들어야 되고요. 시료의 단면이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D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 이래요. 투과잖아요. 투과니까 2D 2D 이렇게 위에다 따로 적을까? 투과니까 2D 2D 영상. 아니면 영어로 하면 이게 T니까 2가 되겠죠. 2 그래서 2차원 영상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서 상의 관찰은 상을 필름이나 형광판에 투과시켜서 역시 관찰하는데요. 여기 밑에다 적으십시오. 투과 전자현미경은 배율이 높습니다. 주사 전자현미경에 비해서 좀 더 높은 배율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분해능이 더 좋아요. 자, 반면에 주사 전자현미경 보겠습니다. 주사 전자현미경은 전자살을 시료 표면에 주사할 때 방출되는 2차 전자를 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반사라고 봐도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전자를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는 그 방출한 전자들을 모아가지고 영상을 만드는데요.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은 시료는 표면에 금속막, 주로 금을 이용합니다. 그걸 씌워가지고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시료의 표면을 관찰할 수 있고 입체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배율은 투과 전자현미경보다는 낮은 배율을 씁니다. 그럼 주사 전자현미경 어떻게 외우느냐? 주사 전자현미경은 여기 주사가 있죠. 3D, 3D 영상을 비웃지만 기억이 날 겁니다.
예, 3D 영상이 더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배율은 더 낮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 영어로 하면은 S니까 이 3D. 아, 여러분의 비유순과 기억을 바꿨습니다. 자, 그럼 분해능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분해능은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좋습니다. 요 파장을 비교해 보면 빨간색, 파란색 중에서 누가 파장이 더 길어요? 빨간색. 빨간색이 더 길죠. 그럼 빨간색은 회절이 더 잘 됩니다. 회절이 잘 되니까 상위 경계가 물체의 경계가 뿌옇게 더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두 개지만 그게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파란색은 이제 그 회절이 더 잘 안 되니까 좀 더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해능이 좋은 순서를 보면은 템, 셈, 광학, 현미경 순으로 요래 분해능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D, 3D, 2D, 3D. 그럼 외워지겠지? 2D니까 배율은 더 좋다. 분해능은 더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안 보여줬네요. 이거 안 봤지? 네. 왼쪽이 투과 전자현미경이에요. 그래서 2차원 영상이죠. 네, 평면 영상. 이게 헬리코박터균입니다. 못되게 생겼죠. 네, 이게 위험을 일으키고 심하면 위암을 일으키는 균으로 보통 선생님 나이 때쯤 되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이 헬리코박터 박멸 프로젝트 막 이런 거 선전하고 막 이러죠. 네, 저도 그 선전에 혹해가지고 먹고 있는데요. 이거 실험한 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거 밝혀낸 사람이 직접 먹어가지고 자기가 위험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 위험의 원인이 요 박테리아 때문이다. 이렇게 균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낸 거죠. 주사전자현미경 배율 보십시오. 얘는 거의 8,000배 가깝죠. 얘는 2,000배 정도 되고요. 근데 대신에 배율은 얘가 더 높은데 얘는 입체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텅스텐 결정이네요. 그렇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 2020년 9월 고3 모의평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주사전자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자기장을 이용하여 전자선을 제어하고 초점을 맞추죠. 이게 자기렌즈가 되겠습니다. 전자선 혹은 전자살 혹은 전자의 물집합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전자의 물집합 파장은 짧아진다. 요거는 공식 쓰면 되죠. 예,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 분의 플랑크 상수입니다. 그래서 속력이 클수록 파장은 짧아지죠. 예.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속력이 클수록 파장이 짧아지니까 회절이 잘 안 되고요. 분해능이 좋아서 더 작은 구조를 확대해서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분해능에 대한 풀어서 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니 D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20년 4월 고3 화면 평가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투과 전자현미경 A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표는 A에서 시료를 관찰할 때 사용하는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과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겁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제가 모르고 다 안 지웠는데요. 요 기억의 값을 그냥 2라고 두고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안 지웠습니다. 자, 기억 A는 시료의 3차원적 구조를 사용할 때 이용한다. 자, 투과 전자현미경입니다. 2D죠, 2D. 투과시키니까 이게 얇은 시료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2차원 영상밖에 안 됩니다. 그냥.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3D 영상은 시료가 두꺼울 건데 그 투과를 못 시키잖아요.
이 분은행은 A가 일단 투가든 주사든 간에 이 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보다는 분해능이 좋습니다. 자, 기역은 2분의 1 E이다. 이제로이다. 한번 볼게요. 자, 기역은 운동에너지인데요. 운동에너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잘 자고 있을 때 제가 알려줬거든요. 운동에너지는 운동량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2n분의 p제곱이죠. p는 mv니까 mv 전체 제곱하면 2분의 1 mv 제곱이 되죠. 그럼 얘는 2n분의 1에 p 대신에 드브로이 공식을 이용하면 람다분의 h가 나옵니다.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요, 잘 보십시오. 나머지는 다 상수가 되고요. 요 상수죠. 전자의 질량이니까 뭐 실험 1이든 2든 똑같은 전자 씁니다. 요거 플랑크 상수입니다. 플랑크 상수니까 결국에 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파장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요 운동 에너지는 EK라고 둘까? EK. 요 운동 에너지는 파장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러면은 E가 E0의 몇 배인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럴 때는 E 나누기 E0를 해봐요. 그러면 이게 블라블라블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E는 블라블라블라 곱하기 E0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블라블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각각 파장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요 E는 2람다 제로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분자에 들어갈 거는 2람다 제로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 이 제로는 람다 제로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람다 제로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블라블라가 4분의 1이 되죠. 따라서 E는 얼마다? 4분의 1 E0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왜 운동 에너지가 2n분의 p 제곱이 필요한지를 얘기했는지 알겠죠? 네. 네. 여기 이럴 때 좀 필요합니다. 왜 이래? 아 그래, 얘는 왜 떨어졌냐? 그래서 2번 이 답이 되어서 5번 2번 5이 2번이 답이니까 이번에는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요. 이제 물리학원 진도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 문제가 좀 남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